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바이든 효과에 어제 우리 증시도 같이 웃었습니다. 코스피가 9거래일 만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썼는데요. 외국인이 2천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양시장 시총 상위주들의 방향은 조금 엇갈렸죠. 코스피 상위주들은 대체적으로 빨간불을 켰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주들의 약세, 상위주들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LG전자의 질주 연일 이어졌습니다. 전일의 두 자릿수 급등에 이어 어제도 10%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어디까지 질주할지 지켜봐야겠고요. 또 삼성전자와 인텔의 위탁 생산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 외에서까지 관련주들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시장에 굵직한 이슈들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간추린 경제 뉴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주요 기술주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급등하면서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적 호조 기대 애플과 페이스북 이번 주 들어서 7에서 8%씩 올랐는데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보호 장비 생산을 비롯해 백신 접종을 확대하려는 정책이 투자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한편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지난주보다 2만 6천 명 줄었지만 여전히 90만 명대를 기록하며 고용시장 악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새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로 동결했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유럽과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전망이 2%에 수렴할 때까지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의 채권 매입도 1조 8,500억 유로의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라가르드 총재는 코로나19 사태를 헤쳐나가기 위해 풍부한 통화 부양책이 필수이며 22는 필요에 따라 더 많은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연 이틀 폭락하면서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1,0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10% 넘게 떨어지면서 32,000선이 무너졌는데요.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가 가상화폐가 불법 금융에 사용되고 있다며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10%대 하락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텔과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에서 올 하반기부터 인텔 칩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장은 14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생산 물량은 CPU가 아닌 GPU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텔은 삼성전자뿐 아니라 대만의 TSMC와도 파운드리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마감 시황 함께 확인하시죠.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04% 약보합으로 31,176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0.03% 강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3,85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0.5% 오르면서 13,530포인트로 어제장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시장의 중심 이슈를 전해드리는 브라이언의 월가톡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글로벌 전문위원 브라이언 금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많은 정보 전해드릴 텐데 또 새벽에 계속 시장 보시느라고 오늘 1초도 못 주무셨다고. 매우 피곤합니다. 네. 열심히 해야죠. 네. 자, 매우 피곤한 상황이지만, 네. 그래도 오늘도 여러분께 또 좋은 정보들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 내용들 먼저 짚어주신다고요. 네, 드디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났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세계 나라들도 많이 고생했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렇죠. 근데 네. 많은 트럼프의 policy를 바로 대통령 되자마자 executive order로, 네. 그러니까 executive order는 그냥 명령 내리는 거죠. 행정명령. 네, 네. 그래서 딱 사인해가지고 거기에 키 이슈들이 어떤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내가 담아왔는데요. PPT를 보시면 네. 맨 처음에 바이든은 1.9 trillion dollar stimulus plan, 그게 2,000조 달러 가깝게 2조 달러. 2조 달러. 예, 2조 달러죠. 죄송합니다. 2조 달러. 그래서 American Rescue Plan이라고. 네. 근데 12월 달에 벌써 600불이 이제 미국 시민들한테 그렇죠. 벌써 허가가 됐는데 네. 여기다가 추가에다가 저기 세 번째 나누면 1,400불을 더 더해서 한 2,000불이니까 네, 한 네. 230만 원 돈, 한국 돈으로. 그리고 지금 실업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실업자들의 그 기간을 좀 더 엑스텐드 해가지고 네, 네. 더 도와주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 965,000, 그러니까 96만 5천 명이 맨 처음으로 실업 수당을 네, 네. 요청했어요. 어. 원래 에스티메이시 많아도 한 50만 명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그냥 자존심 딱 생기면서 가서 나 도와달라. 네네. 그런 그런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네. 이것도 많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를 네. 하나 또 알려드리고, 맨 밑에는 최저임금을 이제 전체 다 네네. $15 an hour로. 맞아요. 최저임금이 한 7불 25 줬는데 15불 an hour니까 그게 한 17,000원, 16,500원 뭐 이 정도? 그래서 이게 지금 저소득분들이 지금 이제 돈이 좀 있으면 저소득분들이 이 돈을 어디다가 제일 많이 쓸까? 그래서 그 업체들을 좀 담아왔는데 네. 당연히 소비 지출이 이제 증가되겠죠. 그쵸. 이 저소득들한테 돈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데는 요새 애마존은 진짜 기가 막힌 주죠. 특별히 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맞아요. 시키고, 여기도 똑같은 게 막 쿠팡 그런 회사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회사들이 네, 많이 네. 상승했죠. 인터넷 업체들. 그렇죠. 워마트는 되게 큰 슈퍼마켓이 아니면 대형 마트죠. 대형마트. 예, 타겟이랑 똑같아요. 타겟이랑 네네. 워마트랑 똑같은데 이 주식들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좋게. 근데 제가 이 주식들을 추천하는데 사실은 저는 조정 온 다음에 이 주식들을 샀으면 좋겠어요. 그 카나그라 브랜드도 식품 회사, 네. 무슨 이렇게 패키지 푸드를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프록터 앤 갬블 네. 되게 유명한 P&G. P&G, 콜게이트 palmolive, 네. 막 이렇게 비누 같은 네네. 만드는 뭐 샴푸 치약 같은 뭐 이런 치약 거. 만드는 회사들. 이 컨슈머 소비자가 제일 많이 쓸 네네. 때가 이 음식들이랑 이런 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저소득들한테 제일 영향이 가는 회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렇죠, 주식들이 그렇죠. 좀 영향을 네. 받아서 이제 천천히 상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들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저소득층 이 국민들이 좀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들에게 이런 실업수당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원이 된다면 이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식품이나 우리 뭐 대형마트나 이런 필수 소비자와 관련된 주식들이 좀 상승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렇죠. 지금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올 때 접근해보는 게 좋겠다. 네, 저는 진짜 희망이 조정 좀 잘 나온 다음에 네. 이 주식들을 사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네, 그런 네. 희망입니다. 그래 네. 그 다음에는 바이든이 처음으로 집 사는 분들한테 네. 여기 15,000불, 그러니까 1,800만 원, 1,700만 원을 tax credit을 주자. 네, 그러니까 네. 세금 낸 사람들한테 세금을 다시 약간 좀 돌려주고 공제해주는. 거기다 좀 더 주자. 네, 그래가지고 네. 이거는 이제 저소득분들이 집 잘 못 사는 분들이 돈이 없어서 좀 이것을 다운페이 해가지고 써라. 네,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네. 이 FH Insurance Mortgage는 더
더 사람들을 도와줘. 이게 뭐 무슨 회사냐면 저소득분들이 이제 집 살 때 힘드니까 은행에서 빌려 사잖아요. 아, 네. 근데 은행에서 이 사람들은 너무 리스크가 있으니까 못 한다. 근데 FHC가 니네들 모르게지를 우리가 개런티 해줄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돈을 줘라. 보증 같은 네, 뭐 그런 이런 거죠. 거네요. 그러니까 모르게지를 줘라. 만약 이 사람들이 못 내면 우리가 해결해주겠다. 그런 식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FH가 다운 페이먼트 되게 작게 그런 옵션을 줘가지고 그리고 집 사는 사람들 다 인슈런스를 내거든요. 네, 집 네. 인슈런스 그 인슈런스 적게 내게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게 바이든의 큰 어젠다였어요. 트럼프랑 네. 그때 할 때 나는 이 저소득분들한테 집을 사기 위해서 이런 폴리시를 할 건데 바로 이걸 하겠다고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넷 옐런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네. 제넷 옐런은 옛날에 페드 중앙은행의 그쵸. 체어워맨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는 Treasury Secretary, 그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나? Treasury 재무장관. 재무장관. 재무장관이죠. 근데 이분은 계속 똑같을 거예요. 제롬 파워처럼 네. 조절적인 통화 정책 네. 그리고 저금리 정책. 그래서 나는 이분이 이렇게 말할 때는 대충 어디가 제일 큰 베네핏을 받을까? 하우싱 스탁이죠. 이렇게 저금리 상태에서는 네네. 지금 이런 토 브라더스, DR 호른, 레나르드 코퍼레이션이 싱글 패밀리 홈 만드는 세계 탑 3 회사들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 회사들이 2020년도 퍼포먼스가 그렇게 막 그 테크나가 주식처럼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살금살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식들은 그냥 그리고 배당이 되게 좋아요. 한 2.1%, 2.2%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다 주식들이 참 차분하게 올라가는 주식들이라 내 생각에는 이 제넷 옐런이 계속 저금리랑 통화 정책을 하면 하우싱 스탁, 하우싱 스탁을 그 시절 뭐라고 그러죠? 그냥 집 네, 주택 관련주들. 주택 관련주들 어렵네요. 주택 관련주들을 되게 지금 추천하고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은 이 마스코 코퍼레이션 이거는 가정 개선을 위한 네, 제품 뭐 제조사.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나 뭐 셔런 이런 윌리엄즈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네, 페인트 회사죠. 페인트. 그리고 홈디포랑 로즈는 주택 개량 네. 개선돼서 네, 네. 하는 뭐 리모델링. 나무들 팔고 네, 뭐 목도 네. 팔고 뭐 그런 회사들이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되게 영향을 좋게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요 앞에서는 이 필수 소비자나 이런 부분, 이런 관련주들은 좀 조정을 받으면은 들어가면 좋겠다 하셨잖아요. 근데 네. 얘네들은 조금 천천히 올라오고 있다면 아직까지 그럼 얘네는 뭐 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을까요? 좀 접근해봐도 당연히 좋을까요? 조정 들어오면 이것도 좀 싸지만 얘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조정이 오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되게 차분한 주식이고 그리고 주가 수익률이 한 11이랑 한 14 times earning 한 11배랑 한 14배로 트레이드하니까 되게 주가가 되게 괜찮아요. 네, 프라이스 네. 어닝스보다.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이 되게 안전해가지고 만약 그렇게 큰 조정이 와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저는 여기서 그냥 차분하게 그냥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모든 제가 말하는 증권들은 좀 큰 주식시장의 조정 다음에 샀으면 진짜 이거는 완벽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지금 앞서서 필수 소비재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 정책 모멘텀 그리고 저금리 기조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주택 관련한 주식들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내용 볼까요? 네. 그리고 바이든이 항상 말하는 거는 네. 세 가지잖아요. Clean technology, 네. renewable energy, 그리고 electric vehicle.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2 trillion 지금 이걸 푸는데 네. 여기서 어떤 주식들이 이제 베네핏을 할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파리 네, 어그리먼트를 완전히 삭제시켰잖아요. 그쵸. 근데 바로 대통령 하자마자 다시 우리는 재가입. 그리고 ending the Keystone XL 파이프라인은 알베타 캐나다에서 네브라스카까지 파이프가 네. 지금 지어주려고 그러는데 완전히 삭제시켰어요. 이거는 오염 이슈 때문에 안 된다. 지금 캐나다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그래서 네. 캐나다 근처에 있는 아무 오일 주식 같은 거는 네.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지금 영향을 받았지만 이거는 진짜 메이저 이슈라 이게 캔슬이 되면 많은 그 근처에 있는 오일 회사들은 되게 결국 안 좋을 네,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바이든이 항상 말하는 거는 메탄 배출이 심하다. 네, 네. 여기다가 한도를 어떻게 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밑에는 이 에너지 때문에 이 바이든의 그 클린 에너지 폴리시 때문에 일자리가 관련 일자리가. 10 million이니까 천만 명. 명이 와 되게 크죠. 그만큼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네. 얘기해가지고 내가 좀 집어봤는데 플럭 파워는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인데 플럭 네. 파워이 벌써 600%나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이 주식이 아직도 괜찮아요. 이게 한 162불짜리인데 이게 한 20%, 한 30% 다운되면 되게 알맞은 가격 같아요. 그리고 지금 600%가 올랐지만 한 20, 30% 조정을 받는다면 아직도 괜찮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 진짜 저는 사는 주식이에요. 이것들은 네. 다 아주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거든요. 네, 근데 주식 조정에 샀으면 훨씬 더 가치가 좋고 네. 플러그 파워는 특별히 SK 한국의 SK 그룹이랑 체결을 했어요. 네, 그 네. 컨트랙트 1.5 빌리언 달러니까 1조 한 7천억. 그래서 되게 지금 전망이 좋고 그리고 리노트도 지금 플러그 파워랑 지금 리노트 알죠? 삼성모터 산 리노트. 리노트가 플러그 파워에 지금 관심 있어서 지금 뭘 체결할 것 같은데 그건 두고 봐야 되지만 네. 그 다음에는 First Solar은 태양 전지판이죠. First Solar은 66% 올라갔는데 근데 주가 수익률이 25.9예요. 근데 이게 forward earnings거든요. forward earnings가 주가 수익률로 솔로 컴퍼니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20% 소득이 증가됐어요. 이 그룹은. 그래서 earnings growth가 네. 5년 동안 한 20% 플러스를 유지할 거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 다음에는 Enphase 에너지는 237% 올라갔네요. 237% 올라갔지만 이거는 Enphase는 진짜 125불, 150불 되면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을 말하면 되게 괜찮은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비싸요. 그 다음에 Albemarle 이거는 전기차 배터리. 이게 이 6개 중에서 저는 네. Albemarle Corporation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냐? 전기차 세일이 지금까지 이번 연도에 2020 1.7 million 전기차를 팔았거든요. 1.7이 17만? 17만 불. 네, 17만. 1.7 밀리언? 1.7 밀리언. 그러면 네. 17만. 네, 근데 2025년은 아니요, 170만. 170만. 죄송합니다. 2025년은 8.5 million vehicle을 판대요. EV. 얼마나 큰 상승이에요, 이게 4년 동안. 네, 네. 그래서 이 주식은 아울마는 전기차 배터리 리튬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뭐 테슬라 그런 차에 다 들어가니까 이거는 진짜 괜찮은 주식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TPIC. 이런 TPIC는 6개월 동안 135% 올라갔는데 네. 이 회사는 이 바람 날개 있잖아요. 네, 그 네. 날개 그 만드는데 네, 네. 컴포짓 거기 들어가는 메테리얼 만드는 회사인데 이 TPIC 회사는 5.1 billion 달러 매출을 벌써 3년 동안 스퀘어죠. 그게 뭐냐? 5.6조의 매출을 2024년까지 다 계약 맺었어요. 지금 이미. 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매출도 24% annually 24% 인상해가지고 괜찮고 그리고 renewable energy 이거는 혹시 renewable energy 컴퍼니 아세요?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저 잘 몰라요. 이거는 식물 뭐 조류 물질 동물 폐기물로 만드는 fuel. 네, 네. 근데 이 주식이 진짜 기가 막힌 게 벌써 256% 올라갔는데 네. 아직도 forward earnings 주가 수익률이 16.9 times earnings이에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매출도 70% 상승하고 네. 이거는 진짜 사실 아블마 다음에 renewable energy가 저는 내 픽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런은 내가 사실은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네. 내가 리서치는 했지만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 이게 주가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지금 그 매출이 어떻게 되는 건데 딱 내 생각에는 이게 바이든의 클린 에너지 플랜에 참 많이 네, 도움이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려고 그러면 이 가게에 사지 말고 잠깐 좀 인내심을 갖고 네. 조정이 온 다음에 이걸 한 20%, 한 30% 여기서 이 가게에서 사기 사면 네, 네. 넥스트 한 2, 3년 동안 이 클린 에너지 스탁들은 되게 전망이 좋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조정을 기다리기는 하는데 조정이 안 오니까 기다리다가 못 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나는 그냥 못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조정 안 기다리고 만약에 사가지고 거품에 내가 터졌잖아요. 네. 그럼 이것들은 완전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나는 네네. 아직도 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미스해도 나는 기다리겠다. 미스하면 미스해라. 다른 그건 오퍼튜니티를 어쩔 수 찾겠다. 없다. 당연하죠. 네. 나는 여기서 이 거품에서 아무 네네. 주식도 지금 만들고 싶지 않아요. 조정 다음에 이런 걸 사면 얼마나 좋을까 하라고 항상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죠. 바이든이 항상 말하는 거는 우리 도로 시설, 우리 네. 다리, 항만 이런 거.
port, 네네. 그런 시설들이 너무 낡아서 네. 근데 진짜 이게 진짜 우리가 이제 세계 최고 나라냐 이거를 항상 이분이 말하는 거는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엄청 돈을 풀 건데 그 디시전이 2월 달에 나와요, 사실은. 이 프로포저가 2월 달에 역사적인 투자 같은 그 어그리먼트가 나올 건데 네. 그게 나오자마자 이 회사들이 많이 베네핏 될 거예요. 여기서 내가 가지고 왔는데 마틴 메리아타 이거는 무거운 건축 재료. 네. 이 회사는 메테리얼가 진짜 모든 회사들이 쓰는데 아. 되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는 US 콘크리트 모든 거 콘크리트에서는 사야 돼요. 네네. 이 회사는 400%가 올랐는데 벌써 아직도 주가 수익률이 26 times forward earnings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고 Vulcan Materials는 Vulcan Material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네. 아무 건설이나 할 때 이 회사의 material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이 네. 회사도 주식이 주가 수익률이 되게 안전하게 좋고 네네. 뭐 이 회사들 다 좋지만 내가 딱 세 개를 고른다면 이 세 개 스탁이 2월 달에 이 투자 이 역사적인 투자가 네. 체결되면 이게 진짜 큰 베네핏을 받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뭐 캐터필러, 뭐 디어 이런 네네. 회사들은 큰 제조업체잖아요. 네네. 건설 장비. 그래서 이 회사들도 베네핏을 받지만 내가 말한 그 이 세 개는 더 이 다른 거보다 더 좀 상승이 더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좀 그다음에- 주목을 해보면 좋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네 옐런. 이제 네. 사람들이 뭐 이 제네 옐런이 지금 비트코인을 조정을 시켰다. 뭐 4만 불에서 이분 때문에 갔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불법 자금 조달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네. 크게 얘기해가지고 많이 지금 비트코인 팬들이 열받고 있어요 이분 때문에. 네. 근데 뭐 일주일 전에는 또 ECB 그분이 그렇죠, 그렇죠. 르가르드가 네. 지금 또 되게 비관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네, 네.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해요. 내가 수익을 말하면서 얘기했지만 이런 큰 뉴스 같은 이벤트에 내가 다 포인트 했잖아요. 네. 뉴스는 절대로 가격을 패턴을 바꾸지 않아요. 아니면 트렌드를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넷 옐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누가 더 중요하냐면 이 SEC 커미셔너 게리 젠슬이 더 중요해요. 네. 이분은 우리의 친구예요. 이분은 골드맨삭스에 있는 분이고 이분은 그리고 MIT에서 암호화폐 클래스를 가르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SEC가 체어맨이 될 건데 네. 이 사람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까요? 나쁘게 생각할까요? 약간- 만약 교육을 가르친다면? 좋게 그렇죠? 하겠죠? 안 그렇겠어요? 네. 네. 되게 비트코인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제네 옐런이 이렇게 얘기해도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네 옐런이 뭐 네. 이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암호화폐는 대충 불법 자금 조달 네. 그리고 이 돈 세탁. 돈 세탁 돈 세탁 그리고 테러 애들이 네, 쓰는 네. 거라 이것을 진짜 여기서 규제 안 시키면 큰일 난다. 네. 똑같이 ECB 분이랑 똑같이 얘기했어요. 맞아요. 같은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은 지금 뭐 40불에서 아까 되게 키 라인을 뚫었는데 네. 그거 하기 전에 이 비트코인의 리액션 투 옐런 되게 지금 재밌어요. 비트코인은 뭐 대충 이 달러 프린팅에 대해서 진짜 막아주고 이 지원금 대해서 너무 돈을 푸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거 비트코인은 그 모든 내셔널 커런시 뭐 세계적 나라들의 네. 화폐 뭐 통화죠. 네네. 통화에 뭐더라 막을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좀 리액션 한 건데 don't be distracted. 절대로 이거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Things of old are passing away. 옛날에 있는 시스템은 다 이제 없어진다. Fight for your future. 어떤 분이 얘기했고 네네. 그리고 어떤 분은 무슨 비트코인이 돈 세탁이냐? 사실은 돈 세탁을 보면 0.3% of cryptocurrency 2020년도에가 네. 좀 나쁜 짓을 했지만 네네. 90%
US dollar have cocaine on the 되게 웃긴 말인데 원래 네. 마약 딜러들이 네. 이 거래할 때 거래- 100불짜리 쓰잖아요. 네. 그래서 대충 100불짜리에 무슨 그 마약 성분이 많이 묻어있다. 그런 얘기 해가지고 네, 네. 쓸데없는 소리 마라. US 달러가 더 그런 짓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암호화폐는 그 중에서 0.3%밖에 차지하지 않았다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모든 마약 딜러들이 100달러 써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네. 100달러를 조종하지 왜 우리 비트코인 가지고 그러냐. 그리고 모건 크릭과 앤서니 팜폴리노는 네.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US 달러는 뭐더라 크리미널들 좀그 범죄자들의 네네. 제일 먼저 초이스다. 그러니까 100불짜리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범죄자들은 제일로 뭐를 달러를 선택하고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냥 살아가죠. 이걸 100불 많이 사랑한다. 네.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그리고 대형 은행들이 the large banks launder more money than entire Bitcoin market cap. 그러니까 네. 대형 은행들이 은행들이 훨씬 더 세탁을 많이 하지. 네. 이 비트코인 비트코인 전체 전체 시가총액보다. 시가총액보다. 예, 죄송합니다. 너무 말이 안 나오네요 오늘 아침에는. 그래서 좀 이거는 그냥 한 그릇 듣고 한 그릇 들어라. 한 그릇 나가라. 왜냐면 중앙은행들은 그냥 니네들 달러 프린팅에나 집중하지 이런 우리 비트코인 마켓에서 왜 떠드냐. 그래서 내가 또 말하자면 네. 이 센트럴 뱅커들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일 중요한 SEC 체어맨 아까 그 게리 겐슬러리 네네. 이분이 어쩌면 ETF도 허락할 수도 있고 여기에 규제에 대해서 큰 디시전 내릴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팬이에요. 네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레스큐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비트코인 많은 네. 분들이 이제 물어봤는데 이게 어떻게 가격도 되나? 궁금해하시죠? 네. 그때 수익을 말하다 해서 네. 내가 트라이앵글가 이루어지는데 만약 트라이앵글가 만약 삭제되면 303777을 넘어야 되는데 네. 오늘 아침에 한 20분 전에 네네, 넘었어요. 네네. 그래서 넘었다면 이게 무슨 패턴이 되나? 내 생각에는 지그재그예요. 지그재그 이게 535 패턴인데 네. 여기서 1, 2, 3, 4, 5, 5, 3 그러니까 3 그리고 여기서 이제 1, 2, 3, 4, 5 해서 저는 가격이 그리고 4차 파도가 네. 원래 큰 4차 파도가 그 전에 있는 조그만 4차 파도 네네. 근처 가는 게 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기에 27,000이 딱 알맞은 가격 같아요. 근데 만약 여기서 멈춰서 올라갔다. 그러면 이것을 플랫 패널을 걸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서 올라가는 지금 가격을 모르겠어요. 아까 확인했는데 네. 한 3만에서 왔다 갔다 네네. 했는데 여기서 만약 더 폭락하면 네. 이 27,000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네. 자, 오늘 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의 시세 전망까지 한번 짚어드렸고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만큼 이 정책적인 모멘텀을 함께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 주식들도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브라이언 김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와 종목 함께 살펴보는 코너죠. 김민수의 사셨나요 시간입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시작 이야기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를 종가 기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그 이후에 또 전해지는 소식이 삼성전자가 인텔의 파운드리 계약 수주했다 이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데 관련한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네, 시장은 어제 잘 보셨으니까 시장 얘기는 드릴 거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즘 보니까 하루에 하나씩 국내 기업들 대형주 쪽에서 뭔가 이슈들이 계속 나옵니다.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좋은 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거의 숨 쉴 틈 없이 들썩들썩거리는 과정이 나오고 있다. 오늘도 삼성전자 관련된 쪽이 아침부터 크게 이슈가 되고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일 것 같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고 또 앵커님도 주식 사실 준비하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얘기로 일단 시작해서 끝을 맺는다고 하게 되면요. 끝은 앵커님이 끝내셔야 끝이죠. 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관련돼서 인텔과 반도체 파운드리 계약을 했다. 아직 인텔 쪽의 반응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동 중에 영어로 막 들리길래 그냥 껐거든요. 네, 저한테 영어를 하다니. 네, 그래서 일단 인텔과 반도체 관련된 쪽에 오스틴 공장 쪽에서 파운드리 공정을
사용해서 이제 인텔의 위탁을 받을 것이다라는 쪽인데 인텔이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변화의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죠. 특히 인텔과 삼성전자는 어떤 관계가 상당히 같은 영역은 달라도 반도체 업계 쪽에서 1, 2위를 다투는 회사죠. 한 99년부터 인텔이 거의 주름 잡던 회사가 메모리 쪽이 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다시 역전, 다시 뭐 인텔이 역전 이런 과정 쪽에서 일단 인텔이 지금 엔비디아나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칩 관련된 쪽에서 AMD한테 밀리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위탁 생산을 돌리고 자기는 이제 집중하는 쪽으로 바꾸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CPU는 그래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면서 경쟁사들한테 안 밀리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 하기는 못하고 거기서 이제 좀 위탁시킬 건 위탁시키고 자기가 집중할 건 집중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번에 CPU의 위탁이 아니라 GPU라고 하는 그래픽 관련된 쪽의 칩을 어떤 위탁받았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이제 이게 삼성전자한테 모든 게 다 떨어지느냐 이것도 아니죠. TSMC가 최근에 애리조나 공장에 건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도 인텔이 어떤 수주를 줬기 때문에 이쪽 계약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병행 가능성들이 좀 제기가 되면서 이제 인텔 입장도 삼성전자와 TSMC 양쪽에 일을 주고 간보는 입장이 아닐까라는 쪽인데 더 잘하는 편 우리 편 이런 쪽으로 가져가겠죠. 근데 지금 한 가지 단점은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10나노급 공장입니다. 좀 반도체 쪽에서 좀 뒤떨어지는 쪽이죠. 그래서 지금 게이 7나노, 5나노, 3나노까지 거의 5나노급까지는 확보가 돼야 TSMC의 경쟁력을 따라갈 텐데 이 10나노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낙후돼 있다라는 쪽에서 일단 하고 싶어도 좀 증설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스틴 공장을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증설한다 그러면 이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대표적으로 장비 쪽에 사이맥스고요. GST, 원익 IPS, 디바이스 ENG 이런 회사가 이에 증설 얘기만 나오게 되면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스마트폰 키고 적어 놓으시고요. 또 소재 쪽은 코미코입니다. 이 회사들도 오스틴 공장과 어떤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다 보니까 적어 놓으시고 혹시 증설 얘기 나오거나 수혜 쪽이면은 바로 접근하실 수 있는 회사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바라보는 메모리 시장은 일단 중국 쪽에 반도체 현물 가격을 보다 보니까 급하게 올라가는 부분들 1월 말에 고정 거래 가격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같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성장한다, 이제 호황으로 들어선다라는 부분들이 반등될 거고요. 근데 여기보다 이쪽보다 더 중요한 게 비메모리 쪽은 가장 큰 화두입니다. 아마 적어도 30-40%씩 성장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배경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축이다 보니까 이쪽의 성장세가 뒷받침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런 쪽에서 앞으로 기대감은 커진다. 특히 반도체 업황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2년 사이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2년 사이클이라고 하게 되면 과거 2017년도 8년도가 거의 정점이었고 그러면은 19년도 20년도가 이제 저점 그러면 다시 21년도 22년도가 정점을 또 향해 가는 시점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가 이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는 거의 호황 국면에 지금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팔 이유는 전혀 없죠. 오히려 단기 조정 나오면 더 사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 같이 갈 수 있는 소부장 쪽을 계속 챙겨본다. 그리고 특히 비메모리가 핵심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는 잘하는데 더 빠른 성장을 보일 거는 비메모리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을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OSAT이라고 합니다. OSAT은 외주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그러니까 즉 후공정 쪽에 패키지와 관련된 패키지 쪽 테스트를 하는 쪽이 가장 큰 수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회사가 4개가 있습니다. 테스나,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LB세미콘.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네 종목들 다 설명을 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여기서 몇 개를 꼽는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테스나와 LB세미콘, 특히 DDI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칩 쪽에서 강점을 보이다가 이제 좀 더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올해 사상 최대 같고요. 테스나도 작년 대비해서 실적 보수적으로 잡아도 2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회사에 집중하는 쪽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네, 인텔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위탁 계약 생산 소식과 관련한 내용들 한번 전해주셨고요. 관심주까지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인텔의 매출은 4분기 매출 200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1.52달러로 예상치보다 상회한 걸로 발표가 됐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제 자회사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었던 이 지주사들의 주가가 다시금 좀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K그룹 그리고 LG그룹 M&A와 지배구조 개편 등으로 인해서 최근에 다시 좀 주가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관련한 내용들도 한번 전해주시죠. 네, 그냥 짧게 가겠습니다. 지주사는 더 갈 것 같습니다. 자회사들이 좋은데 지주사가 저평가받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지주사 관련된 쪽은 투자 기회 잘 살리시면은 좋은 결과 나올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LG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부각을 받는데 LG전자 이제 변화의 기대감 그리고 또 전장 사업 강화를 하겠죠. 게다가 지금 주가는 LG화학 성장세를 하나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더 가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PBR 한 배도 안 되는 수준 그리고 또 지금 올해 순이익 대비해서 PER 11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장이나 비상장 계열사만 45조가 넘는데 시총이 20조다. 말이 안 되죠. 더 가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SK입니다. SK 같은 경우도 지금 유전자 관련된 해외 CMO 계속 인수하면서 SK 팜테코라는 회사 부각받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도 우리도 생산한다. 우리도 백신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최근에 오늘도 미국 시장에서 모더나가 주가가 급등했는데 지금 백신 관련된 쪽은 공급사가 키를 갖고 있습니다. 즉 생산이 가장 절실할 때죠. 그런데 이런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갖고 있는 오늘도 아마 주가가 60자라든가 이런 관련된 생산과 관련된 쪽은 CMO 쪽은 움직일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쪽에 되게 되면 또 상반기 IPO까지 기대된다. 당연히 수혜가 높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번에 신재생 에너지 쪽 잘했죠. 플러그란 회사를 지분 인수하고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가 차익만 2조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신재생 바이오 이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SK는 재평가돼야 됩니다. 지금 주가가 좀 올랐다고 하는데 40만 원대는 금방 금방은 모르겠죠. 추세적으로는 넘어갈 것 같고요. 여전히 조정 나오면 사야 됩니다. 그 밖에 한화도 최근 들어서 변화가 계속 가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지주사로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만도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한라홀딩스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가야 될 것 같고요. 심텍도 주가나 성장세 계속 눈여겨볼 수 있는데 심텍 홀딩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최근에는 우주항공 테마도 요즘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크인베스트가 올해 첫 ETF 테마로 우주항공을 선택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또 쏠리고 있는데 어제 우리 장에서도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었죠. 관련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요즘 이슈 한번 나오게 되면은 뭐 3, 4일 그냥 급등하는 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신규로 우주항공 갈 것 같으니까 딱 사자. 이건 반대합니다. 오늘은 아마 삼성전자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 보유자분들은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팔았다가 다시 좀 이수가 잠잠해지고 다른 쪽으로 매기가 쏠렸던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조정받았을 때 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우주항공은 저희가 그냥 SF 영화 아니면 공상과학 소설에서만 느끼는 것 같은데 점점 살짝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게다가 국내 기업들도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화그룹이 여기서 또 한화가 나오네요. 네, 한화그룹들이 세트랙 I를 인수를 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여러 가지 변화를 꿈꾸고 있고 게다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켄코이아 에어로스페이스 발음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쪽도 보잉 쪽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또 주목해야 될 게 아르테미스라고 하는데 이쪽이 이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를 나사가 3단계에 걸쳐서 올해부터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다른 또 수혜주 쪽으로 또 단기 주가도 급등했죠. 또 급등했죠. 거기다가 한국항공우주도 어떤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또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도 위성통신 안테나로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원웹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궤도 위성과 관련된 쪽에서 이를 설치를 해서 글로벌 인터넷의 지금까지 인터넷 보급률이 글로벌 흐름으로 한 4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를 50%네요. 50%대밖에 안 되는데
이를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늘릴 수 있겠다는 쪽에서 각광을 많이 받던 회사인데 한때 파산 시점까지 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힘들었다가 다시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 나오고 그와 함께 변화를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인텔리언 테크다라는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냥 글로벌 입장 쪽으로 우주항공 테마만 움직였으면 약간 뜬구름 잡는 시기였을 텐데 벌써 한화가 움직이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변화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거기다 공급하는 국내 회사들도 부각받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만 보게 되면은 이거 우리도 뭔가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국내 우주항공은 좀 아직 국내 경제 규모에 대해서 좀 많이 낮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도 탐사선을 보내고 있고 중국은 벌써 화성 찍고 왔죠. 게다가 또 인도까지도 작년에 어떤 탐사선을 보냈다가 실패하고 올해 다시 추진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뭐 하고 있나요?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 우주항공에 대해서 어떤 그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성장성은 충분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부각을 받으면서 한번 테마가 움직였는데 하지만 지금 당장 뭐 어떤 가시화되는 건 없죠. 그런 상황 쪽에서 먼저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던 부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반영됐던 속도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건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서 그래도 한양 ENG라는 회사가 눈에 띄는데 이 회사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반도체 쪽도 연결되어 있는데 반도체 팹 설비하는 회사긴 한데 이쪽이 오히려 연결시켜서 지금 어떤 항공우주 쪽까지 연결시키는 어떤 장비까지 연결시키는 기조인데 아직 매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련된 쪽으로 묶인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는 쪽은 보이는데 지금 테마가 꺾이면 이 종목 혼자 가기는 좀 힘들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한화가 또 나오네요. 네, 한화 쪽도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우주항공 테마에 대한 내용과 또 관심 주들까지 같이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중부지방 곳곳으로도 약한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는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슬비와 짙은 안개의 가시거리가 200m 안쪽으로 짧아져 있는 곳이 많은데요. 오늘 새벽 경기도 이천의 가시거리는 120m, 강원도 영월은 110m, 충청도 태안의 만리포는 80m에 불과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으니까요. 출근길 차간거리를 넉넉하게 유지하는 등 평소보다 교통안전에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리는 비는 오전에 모두 그치겠지만 오후부터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흐리고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제주도에 30에서 60mm, 강원 영동에는 10에서 30mm, 남부지방에는 5에서 10mm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제주도 산간에는 8에서 15cm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약한 이슬비가 내리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기온 서울 5도, 대전 6도로 큰 추위 없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은 낮부터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 기온 속초 3도, 강릉 6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가 점차 개겠고요. 아침 기온 광주 8도, 대구 6도로 평년 기온을 훌쩍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 또는 눈이, 일요일에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